자, 우리가 설일체 유부 아비달마에서 12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유분연기라는 이야기를 했죠. 유분연기라는 것은 분위연기, 분연기가 아니고 분위연기라고 하는데, 분위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 행식, 명색 이렇게 이름을 나눴다는 거야. 그 무명은 무명에 따라서 이제 위자는 위치, 번위 할 때, 그러니까 무명의 뭐냐면은 번위, 무명이라는 어떤 말에 그 분가로 그렇게 해놓을 만큼의 영향력이나 언어적 표현이 지대하다고 했을 때 분위 이렇게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무명만 있대요. 무명을 도드라지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무명을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색만 있어요. 수상행식도 같이 있어. 같이 있는데 색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색을 먼저 이야기할 때 분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색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지는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느낌의 확대되는 양상인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 감정이나 그 다음에 정서, 이것이 우리가 뭐 주파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 광역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광역 대역은 뭐 편차가 크잖아. 그저 우리 롬뮤익 전시회 갔을 때 명주 보살이한테 탁 물어보기를,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왜 이렇게 크냐는 거야. 그래, 왜 커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왜 커요? 다른 조각은 가까운, 작았는데.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이제 우리 둘이 나눈 얘기가 걱정이 커서 그렇다. 밤에 딱 누워있는 염려가 크지. 염려라는 것이 뭐딱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거야. 그러면 그냥 내 삶 일상이 그냥 염려투성이야. 광역대역이라 막 넓어. 그게 감정이나 그거란 말이야. 근데 닭 앞에 있는 아저씨는 작잖아. 닭을 탁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주 전투하듯이 작잖아. 왜 그래 작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왜 작을까 하지만은, 다른 아저씨들은 싹다 홀딱 벗었는데,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만 팬티를 입고 있어요. 그까지 생각해 봤어요? 왜 팬티를 입고 있지? 예? 그게 편견, 고집, 구체적인 거예요. 그게 팬티 입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 걸리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롬윅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 제가 이제 그 조각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는 구체적이지 못해요. 애매모호해. 말로 표현하라면은 표현하지 못해. 예? 그게 수 같으면은 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탁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상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어? 이렇다 저렇다 논란이 있어도 나는 시사 선택을 상에서 한 거야. 수보다는 구체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수에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요번에 여러분들 투표할 때 왜 그렇게 찍었어요?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이유를 이야기하기에 좀 남들한테 좀 그래. 아니 몰라요. 싫어서 찍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싫어서라는 게 이게 구체적인가? 이러면 뭐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감정 투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다수가 감정 투표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선택 안 합니다. 감정 투표라는 거, 왜 그런 감정이 있어요? 했을 때 내가 오랜 감각적 노출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생긴 거거든. 오랜 감각의 노출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내 자생적으로 생긴 거야. 안 그러면 자생 플러스 또 외부적 요인도 있어. 그래서 우리 유신경 개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했거든요. 근데 내가 투표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 배우가 뭐야? 감정적이라는 거야. 감정적이라.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 선택을 했으면은 여러분 선거 공부문 쫙 읽어봤어야 될 거다 이가. 근데 우리가 읽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막 텍스트를 읽어봐 그러면 잘 만들었네 못 따른 만들었네 색깔이 이렇네 저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 행위를 했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론이 있잖아. 이론에 대해서 나는 이론에 대해서 타인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감정의 영역이 방금 뒤에서 지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뭐냐면 상의 모습. 그러면 내가 항상 해왔던 행위 있겠지. 의도, 추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는 그것으로 알고 주장하고 인식하는 식이 있겠지. 라는 것이 뒤에 숨어 있는데 이제 이야기가 좀 넓게 팍 퍼뜨려졌습니다만은 그거에서 수상 행식도 싹 다 분위에 해당된다. 분위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치, 유 하는 것도 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진술하듯이 진술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일체 유보는 각각 쭉 나열 주장 마치 그냥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 난 잉태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발달 과정으로 해서 분위를 잡았다면은 그것은 옛날 사람들은 기발하지. 그 분위를 그렇게 잡은 것은. 근데 오늘날은 그 맞지가 않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왜 그런 분위를 다르게 해석했느냐니까 저한테 이제 공부할 때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색계사선을 지나면은 3명을 가져요. 3명이라는 건 뭐지? 세 가지로 밝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명자 썼잖아요. 밝은 명자는 뭐에 반대요? 무명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밝아졌다는 얘기는 세 가지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세 가지는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무명이 타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세 가지의 무명이 타파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 세 가지의 무명이 타파됐을 때 우리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진멸도 해서 누진통까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초기 불전상에서의 정령구입니다. 정령구인데, 그러면 숙명통에 해당된 3명이랬잖아요. 첫째 명이 뭐죠? 숙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것은 과거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과거생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생에 있어서 우리는 명했어요? 어두웠을까요? 어두웠겠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어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어둠에 대해서 밝힘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숙명에 대한 무명이 타파되었고 천안이라는 것은 천안은 뭐죠? 내가 그냥 동시에 어디를 널리 보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정적이에요. 인간이 물론 요즘 기구의 발달에 의해서 망원경을 보고 심지어 현미경을 가지고 미세하게 보고 멀리 볼 줄도 알게 됐지만은 내지는 요즘 더하지. 실은 요즘은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막 기계로 이렇게 보는 거야. 마치 그냥 저 누구야? 어차피 빛이 반사되어 오는 거니까 반사되는 장비의 뭐냐면 발달로 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웬만원경 같은 경우에도 전혀 뭐냐면 다르게 관측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되고 오잖아요. 시각화에서 그 자료들이 온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우리 mp3 파일이 mp3 음악이에요? 기계가 있는 건 숫자예요?
귀계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귀에 뭐로 들려? 음악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환되어 오는 거죠. MP3 파일이 변환된 거지. 변환돼서 우리한테 귀로 때린다면 어떤 기계의 발달에 의해서 그렇게 옵니다만은 우리 인간 눈은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했다고 해도 동시 공간에서 우리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천안이 아니라 천안은 뭐냐?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뭐냐? 예측이에요. 예측. 미래를 본다는 것은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측. 예견한다는데 예견이겠어요? 예측이겠어요? 예측이죠. 앞에 있는 앞으로 발생할 일이 내 눈앞에 딱 오면 그건 현재지. 그래서 예견한다는 말은 예측한다는 얘기죠. 예측했을 때, 예측이라고 했을 때 과거 사람들은 예측할 줄 알았어요? 예측에 무지했어요? 예측에 무지? 한 겁니다. 예측에 무명. 그죠? 앞으로 이래 무명,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말에 비 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보면 몇 프로 나오잖아. 몇 프로 오면은 우산을 챙겨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여러분들 60% 나오면은 우산 챙겨요, 말아요? 조바심 나는 사람 챙기고 나간 사람 안 챙깁니다. 근데 80% 하면요, 챙깁니다. 20%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챙깁니다. 밖에 나갈 때 80%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80%라는 건 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 올 수 있는 확률이잖아, 확률. 그 확률이 우리 인간의 지금 두르기 시작한 게 최근래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최근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안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진전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예요? 천안통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률을 우리가 알고 읽을 줄 아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것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딱 예측 가능해지죠. 항상 예측은 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수학으로 보면은 오는 방향, 추구에 의해서 앞으로 일이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구라는 것은 추구는 어떻게 생기느냐? 과거에서 해오던 버릇에 의해서 인간의 추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천왕통이라는 건 예측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숙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일인데, 숙명이라는 건 평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건 예측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럼 누진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판단,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잖아요. 어제를 살았잖아. 과거를 살았잖아. 과거를 평가를 잘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평가, 과거가 내 혼자 산 과거예요. 우리 역사가 뭐냐면은, 역사를 통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그 역사가 내가 산 삶은 아니잖아.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 그것이 과거의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를 거기서 할 수가 있고,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택을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 뭐냐면은 선택, 즉 평가와 예측과 선택, 판단, 요것 때문에 요것을 세 개를 할 줄 알아야 우리 현명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삼명이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삼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삼명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은
그 산명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연기법의 언어 안에서 찾아보면은 무명, 행, 식, 명세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무명, 행, 식, 명세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과거 이야기이면서도 현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과거 이야기라는 것은 모든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하는 과거 인간 삶의 과정 안에서 현재적 말단에 있을까? 인간 삶 안에서 현재적 말단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것도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내가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타고났어요. 안 그러면은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났는데 그 언어에 있어서 한국말이라는 그 언어를 나는 과거 사람들이 계속 써온 것에 그 위에 올라탔을까? 구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써온 그 위에 나는 올라탄 것에 불과합니다. 이 언어를 과거 사람부터 써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느 날 어떤 언어를 구사한가 했을 때는 내가 구사가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버버버 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어디에 올라탔어?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위에 딱 올라탔거든. 그래서 한국에 애들이 나가지고 학원 가서 언어를 배워요. 살면서 언어를 배워요. 살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살면서 배워오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그게 올라탄 것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은 이 말을 구사하는 것은 나의 현재적 능력이야. 그럼 과거 이 언어 문화의 내용의 문제야. 이 언어 문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지금 내가 행하는 말도 끝까지 내가 말을 해야 마침표가 찍어지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습관이야. 안 그러면 과거 사람부터 이루어온 습관이야. 과거 사람부터 이루어온 습관 문화거든. 문화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거 언제부터 썼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언어를 썼는지 이 어순으로 배열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명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언어와 고구려 언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상고사 그러니까 소위 상고사는 아니고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신라를 같은 나라로 봐야 되나? 우리나라 흑산에 포함시키지만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어가 달랐다는 얘기. 물론 한자 나중에 이두문자나 이거 표기에서는 같아지지만은 이게 다른 언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평양성 내지는 뭐 드라마 보면은 사투리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현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이런 언어가 우리가 정착이 되었는가 하는 건 잘 모르죠. 근데 그 언어가 서로 교류가 되면서 그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생겼겠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한 나라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의 과정을 지속시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정착됐겠지. 언어가 정착됐겠지. 그러면 그렇게 언어 문화로 엮여 있는 벨트로 쭉 지속되는 것이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규범 안에서, 규범 안에서, 질서 안에서 쭉 언어가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언제 생기는가는 모르겠어. 그 지정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그러한 질서적 과정, 규정적 과정들이 쭉 있었겠지. 그 안에서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비슷해졌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향이 비슷해졌어. 추구가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요즘이야 뭐 샘표 된장 사고 뭐 고추장 사라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월달 되면 장당구는 고민을 하고요.
우리가 동짓달 되면 김장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니, 우리가 실은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오래 두고 먹으려니까 치즈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예? 생선이 귀하니까 강고등어, 젓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소금에 절여 놓으면 상하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걸 뭐냐면은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발효식품에 건강에 다 좋은데 최대 함정이 뭐죠? 소금. 소금이 있어야 부패 상태, 상한 상태로 안 넘어가고 발효가 되더라는 거. 인간의 옳은 습성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시킬 건가는 다 문화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 문화마다 다른 게 뭐냐? 명색이 달라서 그렇지. 명색이. 그래서 걔들은 뭐냐면 우리한테 뭐 냄새가 싫다 그래? 마늘 냄새, 뭐 냄새, 이렇게 우리 고유의 냄새가 싫다면 우리는 걔들 뭐가 싫어? 꼼꼼하니 치즈 냄새 있잖아요. 예. 그 싫거든. 우리하고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그 명색이 달라지는 거지. 명색이. 그 토양에 따라, 뭐에 따라.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발생시키고, 언어를 습득해 한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각 문화 단위마다의 명색, 추구를 만들어 온 것은 인류 보편의 문제 아니야. 우리만 그렇게 문화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인류 보편이 그렇게 다 문화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있다고 차 문화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 차로 왜 마셨어요? 중국에 맹물 못 마십니다. 생수 없어요. 물이 그냥 혼탁하고. 우리 유럽 여행 가면 한국 왜 오고 싶어요? 첫째 물입니다. 석회 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탁해요. 그쪽은. 그래서 그쪽에 맥주 만들었다면 중국 사람들은 차를 넣어서 그냥 물을 나름대로 정화시키고 마실 수 있게끔 끓여 먹으시는 것이 중국에 있었다면은, 그 차 문화가 우리나라로 오지. 우리는 물을 끓여 먹어요. 그냥 국물을 막 퍼먹어. 막 퍼먹는 나라에 차가 왔어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맛으로 먹습니다. 맛으로. 그러니까 물이 좋으니까 좋은 찻잎을 만들어요. 좋은 찻잎을 만듭니다. 그 맛으로 먹지. 그래서 우리 우전이니 세작이니 중작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작이리 하면서 찻잎이 어느 정도에 따르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고, 우리나라는 발효차예요. 이게 덮어가지고 볶은차야. 우리는 볶은차를 더 좋아하고 했단 말이에요. 발효차보다. 중국은 발효차죠. 그래서 그 뭐시여, 보이차 비싸고 어떠고 저떠고. 어제 후배 와가지고 뭐냐면 차 마시냐 해서 싫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나도 차 좋아하는데 뭘 하기 싫어? 달여주는 걸 하기 싫다. 누가 달여주면 나도 잘 마십니다. 여기 잘해서 내야지. 싫다는 거고, 차창도 닦고 그 간수하기는 싫어. 예. 내 몸뚱아리 간수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뭐 차자를 간수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래 나는 싫은데, 이제 사람들 오면 당연히 저러면 차 한 잔 줄 줄 알고, 아유 차 한 잔 마시러 갈게요. 그러면 앞에 커피 사오노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 근데 왜 커피 사오러, 우리 커피 기계도 있는데? 나 맨날 이 안에 기계에서 먹지만은 바깥 커피도 간혹가다 먹고 싶잖아. 외지에서 오면은 어떻게 커피를 지가 사오는 게 예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일본은 차를 어떻게 마셔요? 일본은 차를. 일본 차 가면 차 많죠. 일본도 차가, 예? 다양하게 사람들이 기호품으로 되어 있으면, 그 심지어는 일본 차는 조미료를 뿌립니다. 차만 나게. 조미료가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뿌립니다. 근데 일본은 차는 의식. 다 도로 마십니다. 다 도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임진왜란때 그냥 우리 사발 들고 와가지고 저거 차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차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의식할 때 뭐냐면은 내는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차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마시는 게 차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는 마셔요. 그냥 의식이야. 그냥 의식입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거 아닙니다.
뭐 일본 사람, 왜 다도 하는 사람 말차 하라면은 막 거품 내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 저거 언제 주나? 안 줍니다, 나중에. 그 막 이렇게 말차 만드는 게 의식이라. 나중에 주는 거 같으면은, 예? 그 의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뒷부리격으로 하는 것이지. 예? 그냥 그 의식을 막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뭐, 그 옆에서 있으면 속이 터지지. 다도 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은, 다도 하시는 분 가면 말들이 많아요, 또. 차 설명도 많고, 예. 차는요, 맛으로 마시는 겁니다. 맛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다르죠? 차에 대한 것도 왜 달라요? 명색이 달라서. 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명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차는 다 마시잖아.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보편적 과정을 거쳐 와가지고 그 보편적 과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세 양중인가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날 3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하자면은 무명, 행식, 명색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생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다 생명마다 생존의 추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문화를 계속 추구를 하죠. 명색을 합니다. 근데 나는 추구를 합니까? 선택을 합니까? 추구는요, 자, 하늘에 새가 쫙 날아가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바라보면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보이죠. 근데 새 입장에서 땅을 안 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지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로에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새는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새는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입장에서 어디로 날아가는 거지. 어디로? 이 새는 지금 자기 현재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래요? 매 시간 새 날개를 위로 폈다 아래로 내렸다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위로 폈다 아래로. 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펴요? 안 가라앉으려고. 안 내려앉으려고 활공을 하든지 쫙 펴든지 흔들든지 땅에 밑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새가 지금 하는 일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안 내려앉으려고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새는 추구가 있어요. 추구를 잘 몰라요. 추구를 잘 모릅니다. 명색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 보면 명색이 보이거든요. 땅에서 보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새가 지나온 자리를 우리는 봐왔고 앞으로 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보면은 산명이 있어. 근데 현재는 지금 산명이 있어 없어? 산명을 모릅니다. 무명의 상태에 있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늘을 나는 새는 무명행을 할 뿐입니다.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움직임은요, 밑으로 안 떨어지려는 움직임. 뭐이 노력에 있는 겁니다. 노력에 있는 겁니다. 노력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땅 아래서 바라보는 객관적 사람은 새가 날아가는 쭉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새를 객관화시키고 다른 새들과 함께 보편화를 시켰어요. 다른 모든 것 중에 하나. 이게 특수한 거야. 보편적 상황 안에서 하나야. 보편적 상황 안에서의 개별자로 본단 말이야. 땅에 있는 사람은 새만 봐요. 땅에 있고 뭐 있고 다 보면 다 보는 거야. 근데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개별자입니다. 철저한. 그 철저한 개별자는 그냥 우리가 12연계 언어로는 육입에 해당합니다. 그런 많은 존재의 흐름, 명색의 추구에 있었다면은 그 추구에서 어느 날 개별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육입, 아리비설 신을 가진 존재. 존재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행식 명색을 오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앞에 무명행식 명색이 온입니다. 온. 근데 온이에요. 온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색하고 색만 있어요. 유깁은 색하고 색만 있는 겁니다. 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줘서 우리가 온이라는 말을 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로 살아가? 아니비설신의 라는 나로 살아갑니다. 나로 살아가는데 그 나에는 아니비설신의가 있는, 육입이 있는 거예요. 육입. 다 지금 있잖아요. 눈, 코, 귀 해가지고 다 의식까지, 의까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도 그냥 혼자가 있으면, 혼자만 있으면 나래, 나 아니래. 혼자가 있으면 나? 아니죠.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고 대상과 같이 있거든. 대상과 같이 있는데 그 대상과 같이 있는데 그 나가 대상을 만날 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촉하는 겁니다. 촉. 그래서 유깁촉 하잖아요. 그죠? 유깁촉. 촉하는 거예요. 왜 촉이 중요하냐? 왜 촉이 중요하냐? 왜 촉이 중요하냐? 촉할 때 최초로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할 때 최초로 식.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너의 분리의 상태입니다.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니까 접촉했다고 해야겠지. 촉했다고. 아니, 지금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접촉한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접촉했다는 건 뭐냐면은 분리의 상태거든. 분리의 상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아니고 나라는 상태를 확인하는 최초의 마음의 신호입니다. 촉이. 다시 말하면은 뭐죠? 하늘 나는 새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나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나는 겁니다.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안 떨어지려고. 날갯짓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이기 위해서 뭐야? 접촉을 합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접촉이니까 미세하겠죠. 확인이.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올 때까지 많은 접촉을 하고 왔을 겁니다. 많은 접촉을. 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도 못할 접촉을 왜 그렇게 계속 접촉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최초의 업은 뭐예요? 내 현재적 존재 안에서 최초의 업은 촉입니다. 최초의 업은 뭐야? 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인은 반드시 어떻게? 자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식을 가집니다. 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아니비설 신의를 갖게 된, 내가 아니비설 신의를 구비하게 된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무명입니다. 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걸 써요. 그죠? 왜 쓰는지도 모르죠. 쓰는데 어떻게 써요? 촉하며 씁니다. 촉. 예? 대상과 계속 분리하면서. 그래서 최초의 식이 뭐냐면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면서 삽니다. 무명, 행, 식 하는데 식이 아직까지 뭐냐면은 저 위에서 제가 자아관념이라 했죠. 그죠? 나라는 관념, 자아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촉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나라는 식이 생겼겠죠. 그죠? 식이. 근데 나라는 식은
여러분도 계속 쫓아가면서 너 나 하면서 와요. 안 그러면 접촉만 계속하고 와요.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촉과 아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촉과 뭐가 붙어 있어? 자의식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지. 딱 하나로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이 그냥 가로치고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식 안에서 이제 식이 형성됐잖아. 접촉하면서 식 안에서 식을 넓히는, 즉 우리가 마음의 신호, 이 식을 넓히는 현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수라고 해요. 수. 느낌, 이렇게. 느낌. 이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는 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나는 그냥 가로 안에 그냥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그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초의 마음의 신호는 뭐냐면 수입니다. 수는 간단하죠. 객관적으로는 수는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다른 말로 주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요 세 가지 신호입니다. 객관적 언사로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라고 그러지. 객관적 언어는. 그런데 주관적 언어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신호로 딱 옵니다. 자, 좋다라고 오면은 촉은 여러분 지나온 모든 접촉이 내 마음에 여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거는 그 촉은 자기 정체성만 확인하면 되니까 타자하고 분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신호는 그냥 싹 다 생략된 것이고 망각으로 그냥 쑥쑥 가는 겁니다. 근데 느낌이 딱 오면은요. 느낌이 오면은 오늘 좀 날이 더워서 그렇습니다만은 비겐 다음 날이 화창하면 푸르르잖아. 창을 쫙 열었는데 어제까지 비 왔는데 아침에 창 쫙 열었는데 푸른 날이 쫙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느낌이 와? 좋은 느낌, 청량한 느낌이 오겠지. 그 청량한 느낌, 좋은 느낌은 창문 딱 닫고 떡 돌아서서 저 어디고 싱크대 앞으로 가면 사라져요. 그 청량한 느낌이 싱크대 앞에 갈 때까지 쭉 와. 쭉 오지. 다시 말해서 느낌은 여운이 있습니다. 아까 방역대기를 했잖아. 폭이 큽니다. 주파수의 마음 안에서 신호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좋죠. 응? 대역이 크니까 좋다면 그 좋은 느낌이 쫙 옵니다. 거기에다 그냥 음악하기 좋은 거 나오면 더 좋겠지. 응? 그래서 막 좋은 느낌이 쫙 있단 말이야. 아니 어제 누가 사소한 말을 나한테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꽂혔네. 근데 그 사소한 말은 그 사람이 그냥 사소하게 그냥 던진 말이야. 중요한 말도 아니었어. 근데 꽂히길 누가 꽂혔어? 그 말이 내가 팍 꽂힌 거야. 어쨌든 꽂히면은 그 말은요 느낌에 있어서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 불편한 느낌이 잠자고 일어나면 해소돼요. 잠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아요. 개운치 않죠. 싫은 느낌은 그렇게 쉽게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 창문 열기 전에 나는 뭘 기대해요? 파란 하늘을 기대합니다. 파란 하늘을 기대하는 것은 구체적이잖아. 창문 열기 전에. 그 파란 하늘을 기대하는 내 마음은 여운이 있어. 그냥 파란 하늘 하면서 여는 거야. 파란 하늘 하면서 여는 거지. 누가 나한테 칭찬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칭찬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근데 칭찬 받으면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기대한다고.
나는 오늘 공주치마 입고 왔네. 그러니까 칭찬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직까지 자 파란 하늘, 칭찬 이런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떤 느낌에 쫙 이게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바람이야. 바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짧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지. 그러니까 그런 파란 하늘을 생각한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 거는 아니지. 파란 하늘을 누가 내한테 칭찬해 줄 걸 생각한다고 해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아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표상화되어 있는 것하고 파란 하늘에서 바라보는 느낌하고는 내역 자체가 마음의 폭 자체가 다르다. 자, 그 첫째 신호가 수하는 겁니다. 수.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 하는 정보가 식의 자리에 떡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뭐예요? 현재의 나를 규정합니다. 좋은 나, 괴로운 나, 무덤덤한 나로 딱 규정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촉해가지고 상대하고 분리는 나로서의 정체성에 만족해요. 안 그러면 좋은 나이고 싶어요. 좋은 나이고 싶어요. 예? 괴로운 나이고 싶지 않지. 예. 무덤덤한 것은 편안한 것 같지만 지루하지. 그래서 좋은 나이고 싶잖아. 자, 좋은 나이고 싶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수 다음에 어떻게 갈애를 가져옵니다. 갈애를. 나는 좋은 나이고 싶잖아. 촉할 때 이미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근데 나의 마음의 첫 신호는 좋은 거야. 럭키한 거야. 그 럭키한 거인 나이고 싶은 것이 가릅니다. 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가봅시다. 과거서부터 쭉 추구가 있었죠. 추구가 있었죠. 그 추구가 모두 보편적 추구가 있겠어요. 예? 어떤 개별적 특수적 추구로 달라질까? 개별적 특수적 축으로 달라집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와요. 강물이 흘러요. 다 비도 아래로 떨어지고 스며들고 강물도 흐르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흐르고 스미는 것이 통상이죠. 그죠? 물의 속성 아닙니까? 물의 속성. 그 물의 속성인데 여러분 비하고 한강물하고 바닷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비 다르고 한강물 다르고 바닷물 다를 것 아닙니까? 바닷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물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장맛비하고 가뭄의 단비하고 같아요, 달라요? 장맛비는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곧 장마 시작되는데 참 지루하게 해서 언제까지 올 거냐고 이렇게 힐난을 듣는 비 같으면은 가뭄의 담배는요 진짜 고맙고 그렇게 그냥 떨어지지만 달달할 수가 없고 그 비가 떨어질 때 그 먼지 냄새 맛조차도 귀하고 하는 게 그 비 아닙니까? 똑같은 비도 왜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돼? 예, 시공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시공에 따라 달라져요. 에너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 장소, 때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게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겁니다. 똑같이 추구에 있어서도 그 속성이 탐진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탐진치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달라질 것. 네. 여러분 머리 좋은 학생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에? 힘센 머슴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머리 좋은 학생이 좋다고 생각을 모르지만 조선시대는요. 힘센 머슴이 좋을까? 머슴이 아니고 힘센 남자가 좋을까? 머리 좋은 남자가 좋을까? 머리 좋은 남자가 미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럼 머리 좋은 거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예. 그냥 힘센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 덕분에 머리가 먹고 살아요. 전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 추구가 같이 일어나도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 상황에 따라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근데 그 추구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멈춥니다. 그 추구에 있어서 딱 유기비 선자리는 시공의 지배를 받는 자리. 시공의 지배를 받는 자리인데 존재니까. 자, 무명행식 명색은 시공의 지배를 받아요. 시공을 넘어선 내용이야. 과거 모든 추구이기 때문에 시공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는요, 과거 일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래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선 자리는요, 시공의 지배를 받는 개별자의 자리입니다. 그 개별자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비설신이가 어떠한 추구, 그러니까 어떠한 추구했을 때는 마음은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몸은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성향, 성질,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비설 신의가. 그래서 아니비설 신의를 가진 것을 우리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이라는 것은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경향이라고 해서 경자는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향 하는 것은 그러한 업력에 의해서 나는 추구를 멈춘 상태야. 계속 추구할 상태야. 추구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경향이라고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니비설 신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고모 할머니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주도 가면은 그 일부 다칩니다. 뭐냐 삼다도잖아. 바람 많고 돌 많고 너무 여자 많고 해서 왜냐니까 남자들이 다 끌려 나가가지고 남자가 부족해요. 여자들이 여자끼리 사는 것보다 남자의 의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기 하니까 제주도 남자들은 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남존여비의 극치입니다. 그쪽 동네는. 그러다 딱 가보니까 내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고모 할머니가 보니까 작은 고모 할머니가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남편이 똑같대. 예? 가서 보니까 내 실제로 혈족의 친족의 고모 할머니는 손이 이만해. 그냥 소뚜껑 손이에요. 발이 얼마나 큰가? 지금 제 발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자 발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발 길이가 작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삽을 한 손에 끄떡끄떡 들어요. 근데 작은 고모 할머니한테 인사 가라서 가니까 그냥 곱상해. 그냥 저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고양이가 와야옹 하면서 말씀도 아니 그 뭐 제주도 사투리로 흉내는 못 내겠는데 네이티브 스피커들 노래는 이야기는 잘 듣는데 흉내 내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그냥 사근사근해요. 자, 고모 할아버지가 두 양반을 이 두 양반 혈족에 애들이 11명이 있어가지고 자손들을 놓으니까
그 집 자손들이 재산 때 모였는데 48명이라든가 뭐 직계. 이야, 그래서 나는 그 집 제사에, 아이고, 제사하면 보통 보면은 제사 지내는 쓸쓸할까 봐 가보잖아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직계만 해도 그래 많은데 내가 가서 뭐 절할 시간이나 있나?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데 그 고모 부가, 고모 할아버지가 어느 부인을 더 좋아하겠어요? 예? 어느 부인을 더 좋아하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나도 뭐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소뚜껑 할머니보다 얌전한 할머니가 더 좋아할 것 같거든. 근데 뭘 이야기를 집에서 밥 먹고 하는데 보면 전혀 아니더라고. 왜냐니까 우리 소뚜껑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읽은 거야. 여러분, 재산 읽은 사람이 좋겠어요? 집에서 그냥 밥 먹은 사람이 좋겠어요? 여기 다른 문제가 형성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경향도 똑같은 경향에 양집이나 돼야 현정이 뻑까지. 또 꼭 일반 평민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희비선 신이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은 다 여성스러우려고 애를 쓰잖아. 여성스러우려고 애를 쓰면은 타고나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조건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미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남편은 밖에서 그냥 돈 열심히 번다고 애쓰는데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밥도 안 해놓고 팩 딱 얹어가지고 마사지하고 있으면은 좋아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집니다. 자, 관계없이 그 경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경향이 사람마다 다르고 기호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대조 명색이 비슷하니까 생각의 범주는 그냥 그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안에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마다 어떻게 갈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법문 안에서 안희비설 신의 6권에 대한 법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권은 뭐죠? 숙명에 가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우리는 6권 법문을 잘 이해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희비설 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안희비설 신이가 색생형 미촉법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그 법문을 해석한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희비설 신이도 무명행식 명색에 있고 내가 만나는 대상도 무명행식 명색에 있습니다. 무명행식 명색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먹을 게 없으면은 소를 잡지도 않지만은 소를 잡아놓으면은 어디까지 먹어요? 소골이 빠지게 다 끓여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빠질 때까지 먹는 게 우리네 음식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소가 그만큼 귀하고 사골 고우면은 안에 영양가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없다더라고. 그 안에 콜라겐도 별로 없고 맛만 구수할 뿐이야. 근데 구수한 게 어디야? 그냥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가 국문화가 발달한 것도 어떻게 먹을 게 모자라니까 많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국아죠.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우리의 문화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은 다른 문화 안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주 안에서의 뭐냐면은 안희비설 신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색생양미촉 소를 대하는 마음도 색생양미촉법에서 우리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뭐야? 무명행식 명색이 같이 안희비설 신의에만 있는 거야. 색생양미촉법에도 있는 거야. 색생양미촉법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처의 법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명, 행식, 명색에 대한 나의 철견이 그걸 관통할 수 있는 나의 뭐냐면은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야 그 법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12처 법문을 이야기를 했냐니까 처음에는 오늘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뭐냐니까 너가 지금 그것을 좋아하는 기호, 감각 안에서의 좋고 싫음 내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그러한 생각이나 너의 추구나 너의 인식이 니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과거 보편적 상황 안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영향을 받은 걸 이야기를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가 초전법륜경 가면은 5원과 12처서를 이야기를 하거든. 초전법륜 우리가 저 녹야원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 다섯 비구가 알아들어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녹야원에서 한 법문이 여러 경우로 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섯 비구가 못 알아들어요. 그 뛰어난 다섯 비구도.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최초로 깨달은 다섯 비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6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의해서 부처님이 교화를 하시다가 나중에 좀 더 다듬어서 내놓은 교설이 연기법에 해당됩니다. 그 연기법에 오온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쌓였는가 하는 게 무명, 행식, 명색에 의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걸 수행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위신견, 개검치, 회의적 의심 하는 겁니다. 위신경, 개검치, 회의적 의심. 그거는 뭐야? 지금 내한테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 내가 알고 장착한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선천적, 내지는 후천적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장착된 거야. 그게 장착되어 있는 거야. 그 뭐냐면은 토대에서 감각적 욕망을 부리는 거거든. 감각적 욕망을 그 토대 위에서 욕망을 내 욕심은 어느 차원 안에서 부려? 유신경, 개검치, 의심 위에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을. 그래서 욕심을 끊으려면은 유신경, 개검치, 회의적 의심을 먼저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풀려야 욕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친이 안 그럽니까? 제가 어느 날 헌법책을 사가니까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한 일주일 잠을 못 자더라고. 아유, 우리 아들도 드디어 고시의 길로 가구나. 그래서 내가 고시의 길 일주일 동안 고시를 생각하면서 한적한 밤을 보내다 보니까 고시의 길은 고를 보여주는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얼마나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 모친의 입장에서는 유신견, 자기가 지금 자기 만족이 있어 없어? 자기 만족하지 못한 그 자기를 아들을 아소로 보는 나와 동일체로 보는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소로 보는 자기 동일성을 가진 아들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초월하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그 초월도 어떻게 개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정보 나중에 잘하면은 출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황에 오니까 개금치 너무나 좋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모든 감각이 이완돼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오는 거지. 내한테 의심을 해요. 무한한 신뢰를 보여. 무한한 신뢰를 가져오면서 아침마다 어떻게 반찬이 달라지는 거야. 반찬이 달라지고 그럽니다. 그냥 참 아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참 그 기회를 내가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하니까
서울 오고 난다면은 그런 시간을 잘 많이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당연한 마음이잖아. 우리 그냥 본부들이 가지는 마음. 그 욕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 욕망을 포기해요? 안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유신계는 그대로 유지되지. 계금치는요. 달리 생각하겠지. 다른 곳으로. 예. 뭐 다른 것만 해도 출세자리 훨씬 더 좋으니까. 내가 군법사 간다니까. 예? 한다는 얘기야. 군법사로 가요? 장교로 가요? 또 장교에 꽂히는 거야. 그렇게 지극한 불자도 그래요. 장교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만족하죠. 유신경 계금제 계속 작동됩니다. 의심하지 않지. 뭐 그냥 아들은 항상 믿음직하고 막 그렇게 하지.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그걸 가르쳐 드렸을 것인데 못 가르쳐 드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절제는 욕망을 감소시켰고 평생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알뜰하게 절제 남한테 큰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서 남 험담보다는 자기 만족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 격려를 통해서 한 인생을 잘 살다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악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행적 언어로 오화분결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오화분결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처음에 다 상가본문을 이야기하고 이론적 토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편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확 철견하지 못하면은 공부의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공부의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마음이 편안한 건 좋지. 마음 공부 좋아하는 것도 뭐죠? 우리 성리학적 영향이나 불교의 선불교 영향이나 맨날 마음 했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마음 하지만은 인간 마음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게. 지금 다 문제가 뭐요? 몸이라는 것은 천천히 변하고 늦게 변하지만 마음은요. 그동안 변덕도 심하고 의심도 있고요. 요게 참 그 마음이 있거든. 뭐 빵새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말해. 갈대는 그래도 하나에 받고 있지. 이 우리네 마음은 받고 있어요. 온갖 기회를 다 불려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정처없이 먼지처럼 떠돌아다니까. 불교 이야기대로 미진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안이비설 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저 진도를 나가지 못해. 자, 가래까지 얘기했잖아요. 가래. 내가 막연하게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그 좋은 것이 모두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 기호 안에서 몇 가지는 좋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죠. 그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집착이지. 취하죠. 가지죠. 오늘날 사람들 안에는요,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지? 돈이지. 돈. 명예를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요즘 분위기는 명예는 개나 주부리더라. 뭐 명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돈 생각하지. 다 돈입니다.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아이, 권력이야. 요즘 임기제니까 몇 년씩 나는데 다 돈으로 갑니다. 다 돈으로. 예. 앞에 또 사고친 인간들도 다 그랬잖아. 예? 두한 씨도 그냥 엄청난 돈을 했고, 태우 씨는 많이 받아냈지만 또 그냥 하고 막. 다 돈입니다. 왜 돈이에요? 우리 배금주의가 돼 있고, 물질 만능이 돼 있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환산된 돈으로. 옛날에 돈이 중요했어요. 돈은 종이 쪼가리잖아. 원래 달러는 뭐하고 세계 기축통화로 1대1 됐어? 금입니다. 금. 요즘 금값 오르잖아요.
금값을 달러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금이 귀하잖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돈으로 하자. 내가 보증 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니까. 그 금에서 달러로 기축통화가 바뀐 지가 여러분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년 정도. 그전에는 종이 쪼가리 돈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요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국채라는 것이 장기 국채 그냥 이자 오르고 막 이자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환율 보면서 보는 게 뭐죠? 예, 돈 값어치가 보는 게 우리야 지금 우리 안에서 사니까 별 그거에 신경 안 쓰지만은 그 그냥 변동이 막 되는 게 이게 정량적 가치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돈 좋아해. 정량적 가치가 아닌데도. 예? 그래도 많으면 어떻게 변동적 가치 안에서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요즘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런데 그래프 자꾸만 보지 마세요. 내년쯤 보면은 이익이 발생해서 뭐 여러분들 그저 수경아 물어보길래 내가 몇 가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좋다. 나보고는 들어갈 거냐? 안 들어. 왜 그러냐? 맨날 주가만 보고 있어. 그게 돈을 넣기 때문에. 나 우리 집에 통장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예? 그거 보면 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자산 소득이나 소득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보죠. 근데 저는 뭐 그게 어떻게 수입이나 그 소득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괜히 그거 해가지고 내가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허니문 랠리인데 허니문 랠리도 이렇게 지나친 랠리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주가 오른 사람은 이명박도 조금 오르고만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 누가 취임하면 그 순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팍팍 오르는 게 뭐 상법 개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실제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돈 집어넣어도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이익 보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쪽 상담하세요. 저러 와서 괜히 그거 상담하지만 그 이야기 하면 나도 뭐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이 집착이죠. 집착이지. 그래서 집값 오르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아. 집값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내가 깔고 있는 거는 그거죠. 근데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팔지도 못하는 게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오르는 게 좋잖아. 그게 치입니다. 치입니다. 아들 성적이 모의고사 봤는데 요번에 이만큼 받았네? 예. 오이 잘 받았어요. 다음에는요. 이만큼 받으면 섭섭합니다. 치입니다. 지금 이만큼 받았잖아. 그 다음 시험 치는데 사람의 기대는요. 더 받아야지. 근데 본전 쳤으면요. 섭섭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본전 치기 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유 요번에 이거밖에 안 됐네. 뭐 어떻게 그냥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번에도 이렇게 받았어. 야 참 이 성적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겠다 그지? 이거만 잘 유지해라. 이러면 좀 안 되잖아. 근데 부모 마음은요. 아유 그냥 요번에 그냥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했네.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더라. 애는요. 주눅들지. 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죠. 왜 그래요? 지 때문에. 그 아들 스스로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요번에 지난번에 이만큼 받았잖아.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받으면요. 예? 섭섭합니다. 예? 나는 좋지 않았다고 자기 부정합니다. 왜 그래요? 치 때문에 그래요. 애도 있고 치도 있죠. 자, 애는요. 수하고 연결이 탁 되죠. 치는 상가 연결이 탁 되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상태의 식 나가 있고요. 그러한 감정도 지각이지만은
그러한 인지적 상태는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한 나가 있습니다. 지위, 위치를 가진 나가 생깁니다. 그게 H에 해당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자, 유깁, 촉, 자기 확인이 계속되죠. 수, 그러한 뭐냐면 마음의 첫 정보가 와서 그 마음의 첫 신호로서 자기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자기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자기로 나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자는 실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바라는 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는 아직까지 감정적 나고, 예? 아직 인지적, 이상적 나야. 근데 그런 바라는 나가 생기는데 그게 유입니다. 유는 성취된 걸까, 성취되지 못한 걸까? 성취되지 못한 겁니다.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로 태어나길 바라요. 욕유, 색유, 그 다음에 무색유. 존재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뭐냐면 번뇌로 얘기하면 욕루, 생루, 무명루 이렇게 되는데, 존재라면 욕유, 색유, 무색유. 존재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욕유, 내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나는 어떤 상태의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가 있고, 그 어떤 상태가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 모습 같으면 이 상태가 실현되겠는데 라는 색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색유에 만족해요? 아니면은 나는 기회만 잘 엿보면 좀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색유 하는 거거든요. 무색유라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 그런데도 더욱더 색유는 조금 신기루와 같이 잡을 듯 말 듯 하는 게 색유 같으면은, 요규는 내 욕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유깁이 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상태는 수에치유까지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수상행식의 온을 다시 쌓는 과정입니다. 수상행식의 온을 다시 쌓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욕유로 태어나려고 하지. 욕유로. 우린 욕유로 태어나죠. 소위 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건가? 지금 여기서는 뭐 먹을 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만은 밖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 욕유로 오지. 욕유로 오지. 그 다음에 색유로 옵니다. 어느 식당을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다. 무색유. 식당 먹으면서 만족해요. 안 그러면 내일은 뭐 먹을까 해요. 사람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죠? 평가와 예측과 선택, 판단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명하든 어리석든 간에 그것으로 삽니다. 계속 어리석은 평가를 하겠지. 어리석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생이단 말이에요. 현명하지 못하지.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간에 왜? 우리는 3세, 즉 시간과 공간에 걸터 앉아서 가는 존재, 진행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 나를 확인하면서 느끼면서 최초의 나를 지각하고, 해치유, 그런 나를 오늘의 상태로 업장을 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일으킨다. 그 삶은 매일매일 같아요, 달라요? 매일매일 다른 그러한 생을 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이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포기하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어. 그쪽으로 생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생리도 더불어서 어떻게 생노사를 거듭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펼쳐놓은 상태에서 뭐요? 지금 연기법안에서 나라는 진행적 상황의 나라는 개체로만 봐야 돼. 안 그러면 보편적 상황, 인간의 흐름, 인간 문화, 인간 삶의 흐름 안에서 봐야 돼. 인간 삶의 흐름 안에서 내 개체와 그 다음에 흘러갈 인간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흘러갈 인간 상황. 생노사는 나의 생만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노사가 있는 거야. 생노사는 다시 또 보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가는 길에 내만 가는 거야. 내 바톤이 다음 세대들이 가는 거야.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지난 삶에서 참 우리 부모 때가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우리의 애치유로 봤을 때 미래의 생노사가 긍정적입니까? 야, 이 좀 불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다른 사회학이나 이런 경제학을 공부 안 해도 야, 앞으로 굉장히 불리하겠다. 왜 불리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젊을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집 다 샀어요. 예? 재형저축만 들고 뭐 하고 해도 집 다 샀어요. 80년대 집 산 사람들 은행 융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행 융자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은행에 가서 융자 받기 힘들었어요. 80년대 은행에서 누가 개인한테 돈을 구워줍니까? 안 구워줬어요. 다 재형저축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런데 90년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요. 우리도 크레딧 카드가 생겨요. 요즘은요, 다 융자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빚을 졌어요. 집 산 거죠. 아니, 다 빚졌습니다. 그 빚진 것이 집값을 그냥 올려버렸다. 사기 힘들었을 때는 돈 있는 사람만 샀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샀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사기 힘들어도 대다수가 돈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실은 집값이 그렇게 사고 팔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랐어. 근데 요즘은요, 다 돈 빌려서 사니까 돈이 흔해지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우리가 진 빚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은, 그래서 요즘 50년짜리라며. 자, 그래서 뭘 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계속 부동산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왜요? 이걸 따라잡을 다음 세대는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선택을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개조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산업 구조도 그렇고 우리의 자산 구조도 그렇고 모든 걸 바꿔내지 못하면요, 여러분도 알잖아. 앞으로 세대가 이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 혼란이 일어나. 혼란이. 그래서 그냥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체제가 엎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려면은 그걸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흘러가는 것만 봐도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우리 이게 쭉 흘러가가지고 계속 매연 일으키고 하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안 납니다. 네. 왜 그 절대 안 나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 7월달 일본 놀러 가면 안 된다며. 예. 근데 어제 나그 속초 가니까 그 팻말 뭐냐,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대피 장소를 알려주는 팻말이 동해마다는 다 있습니다. 해운대 앞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진이 실은 우리나라 동해도 간접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동해로 막 해일이 오면은요, 예? 해일이 오면은 우리나라 동해에 뭐가 많아? 우리도 원전이 많습니다. 동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오리원전 옆에는요, 울산 있고 부산 있어요. 30km 안에.
30km 안에 몇 만이 살아요? 500만, 600만이 삽니다. 난리 납니다. 30km. 지금 후쿠시마 안에는 30km 안에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영원히 지금 그 땅은요, 죽은 땅이에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아직도 계속 방사능이 나오고 있잖아.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지. 앞으로 어떤 시기가 펼쳐질지 모르지.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는 여기에 방비를 더 해야 되겠지. 방비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실은 어떻게 방비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는 게 우리한테.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싼 전기 쓴 바람. 원자력이 그거 처리 비용까지는 비싸지만은 행행하고 있을 때는 싸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핵 처리 비용까지 전기세 내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발전하는 비용도 안 내고 있는 거야. 발전하는 비용도 안 내고. 이거 참 다 누구의 책임이요? 앞으로 언젠가는 닥쳐올지 모르는 책임이다. 그거 다 지금 물려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 넘기지는 우리 선조보다 못해, 우리가. 보릿고개는 땅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죽거리에 강남 북부인이라도 설치를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요, 모든 가능성을 희박하게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성이 희박한 자리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가능성의 희박 상태를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또 가능성 있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책무가 우리한테 다 있는데 그런 책무를 인식해요. 안 그러면 여전히 그냥 세금, 뭐 물가 이런 거 그냥 그때 피부에 오르는 그거를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까 유깁, 촉수, 배치 요거로 살기. 유깁, 무명, 행식, 명색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몰라. 앞으로 미래 걱정할 거예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내 죽고 나니까 모르는 일이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태? 어리석음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게 연기법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되고 세상의 이야기도 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되고 하는 것들이 연기법 안에 쭉 있고, 그것을 아비달마 설리체국에서는 분이 연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 분이 연기의 설명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가슴에 와닿지는 않고, 그것을 제가 재해석했을 때는 이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연기법을 지난주, 요번주 이제 했고, 실은 내가 이게 유하고 생노사를 좀 더 광설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끝까지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축소를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승불교에서 아비달마 서리체국 비판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비판은 간단한 겁니다. 자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서리체국은 자성이 있다, 유자성이고, 대승불교는 공은 무자성의 문제거든. 그래서 무자성 하면 무자성이 맞거든. 그런데 아비달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승불교를 반야공을 공격하느냐는 것을 한 번쯤 터치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다 싶고, 이 뭐 책은 우리 이야기했던 이제 중론을 읽을 건데, 중론 읽으면서도 계속 교과서로 참고서로 가지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키면은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냐. 마치겠습니다.